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너무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다 돌려나 돌려나. 연세가 있으신가 봐요. 무슨 얘기야? 저 그 호랑이 저 그 시절에 선배님한테 배운 건데 이거. 이게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던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돌았네. 네. 아니 이 유튜브 사진관이 진짜 매주마다 우리 많은 분들께 추억을 선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좀 현재 좀 답답한 상황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예전 뉴스 영상을 보면 마스크도 안 쓰고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는데 야, 너무 부럽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진짜 어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희망적인 게 개인 방역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방역도 잘했고 백신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하루 빨리 좀 생각보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저 최근에 백신 맞았어요. 아니 됐구나.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워낙 이제 주변에 뭐 뉴스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하니까 걱정을 참 많이 하면서 맞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있구나 이러면서 내 주변에는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줘야겠다, 불안감 좀 없애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맞아, 들었습니다. 제 막내 형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형 빨리 맞아. 나도 이번에 맞아. 그래서 어떻게 맞아? 그랬더니 몰라. 그지 뭐 민방위들은 빨리 맞을 수 있게 해준대. 그러니까 난 민방위 끝났어 임마. 그러니까 이제 민방위도 끝난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도 끝난 그냥 아저씨들은 조금만 우리 또 이 역군들에게 양보를 해주시고요. 좀 더 그렇죠.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네 꼭 나중에 맞아서 건강해지자고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순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8월 중순 정도에는 맞으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으니까 이제 오시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남았어요. 아니 맞은 자의 여유네요. 그러게. 한 대 더 맞을래요? 아니 한 대 더. 자 이렇게 저희 4명 중에서도 2명이 맞은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유튜브 사진관에서 방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 그렇죠. 방역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역사가 왠지 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VCR 스타트!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감염병은 존재해왔죠. 그때마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역병의 유행을 막고 방어하는 이른바 방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처음 코로나 시작됐을 때 이 감기라는 영화가 진짜 현실이 됐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저 다시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저도. 너무 재밌어. 그렇죠. 저기 약간 이렇게 방역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차인표 형님 멋있었어요. 맞아. 근데 뭐 그동안에 감기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감염병이라는 거에 대한 무서움을 좀 절실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몇 년 전에 그 사스나 메르스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고 예전에는 사스가 오죽했으면 방역을 너무 잘하고 그냥 지나가서 개그팀도 나왔잖아요. 사스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푹치기 파파 푸파파 현웅아 왜 불러? 잘 받아준다. 아니 이런 개그를 할 정도로 방역을 잘하고 잘 넘어갔었는데 맞아. 이거는 지금 뭐 코로나란 말을 입에 쉽게 담지도 못해요 개그에서. 그러니까요. 네. 워낙 심각해서. 맞아요. 근데 사실 역사상으로 사실 이 팬데믹 상황 여러 번 있었잖아요. 유럽에서는 옛날에 뭐 흑사편 그리고 뭐 20세기 초반에는 스페인 독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더 안 좋았죠. 이제 진짜 수만 명들의 뭐 목숨을 잃고 그때 뭐 이렇게 치료 방법도 없고 기술도 발달 안 돼 있고 진짜 아무 방법도 없이 그렇게 당하기만 했죠.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나라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많은 감염병이 있었는데요. 이 병의 원인을 찾기도 힘들어서 감염병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여기고 또 역신을 달래는 것이 방역 활동의 전부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 그 마을 어귀에 그 장승들이 서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천연두 같은 무서운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 세워둔 거라고 하네요. 몰랐네요 전혀 이런. 네. 그러니까. 자, 하지만 이제 이런 뭐 신의 영역이라고 부르던 감염병 이제는 과학의 영역으로 점점 넘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화면 보시죠. 국립방역연구소
이곳은 뇌염을 비롯해서 각종 전염병을 상대로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진지한 투쟁을 하고 있는 사운터 국립방역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약 30종에 걸친 각종 전염병의 예방약과 혈청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1935년 보건양성소로 시작해서 1949년 국립방역연구소로 개편했는데요. 이후에 국립보건원으로 통합되는 등 변화를 거쳐서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렇게 국민보건에 힘을 쓰고 있는 이 연구소의 공로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역의 시스템을 갖춰가지만 한반도를 위협하는 감염병은 수시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감염병들이 그동안 있었고 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아, 맞아. 일본 뇌염. 저것 때문에 어릴 때 그렇게 모기 물리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겁을 줬어요. 맞아. 뇌염 모기. 뇌염 모기 주사. 맞아. 뇌염 주사라고 해가지고 아우 그거 매년 맞았던 것 같아 어렸을 때. 보건소외부에서는 올해가 뇌염이 많이 발생하는 주기년이라고 뇌염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뇌염은 어린이의 생명을 노리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잠잘 때는 모기약을 뿌립시다. 그리고 반드시 모기장을 치고 잡시다. 맞아요. 옛날엔 이렇게 여름에 모기장을 꼭 치고 잤거든요. 네,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도 이 매년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또 매년 수백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 뇌염은요. 모기로 인해서 감염되는 대표적인 여름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방역에 큰 힘을 쏟았는데요.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서 환절기를 틈타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뇌염을 예방하고자 보건사회부에서는 서울시가 일대의 DDT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저거 진짜 많이 쫓아다녔는데. 저때 저때 맞죠? 저때구나. 저거보단 발전했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전 칼라TV 시절이에요. 전개되고 있습니다. 와, DDT? 농약이 아니에요? 네, 그 예전에는 저렇게 사람한테도 막 뿌렸어요. 이게 뇌염을 유발하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요. 인체에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확인이 되어서 사용이 나중에는 중단되게 됩니다. 미군이 어린이와 해충 제거를 위해 전쟁 난민에게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살충제로 꼽혔던 DDT입니다. 하지만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과 인체에 흡수되면 반감기가 무려 24년에 달한다는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197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 라떼는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머리니가 유행을 하면 저 DDT로 머리니를 잡고 그랬대요. 오, 왜 본인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요. 솔직히 찬빗으로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 막 잡아주고 이게 그런 거는 본 적이 있는데 예, 뭐 저도 그런 옛날 세대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막 소독차 막 쫓아가고 막 이런 거. 그건 쫓아가죠. 그건 DDT 아니죠? 내가 그거 얼마나 쫓아내고 그때 살았네. 냄새를 다 맡았어. 그러니까. 반감기가 24년이라고 하니까 끝났죠? 아직도 끝났다. 지금 아니 이제 끝났지 24년이면. 끝났지. 내가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금 됐어요. 뭐 거기까지 할게요. 그럼 괜찮은 거죠? 이제 다 빠져나간 다 거죠? 빠져. 반만 된 겁니다. 반 남은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자, 어쨌든 이렇게 진짜 DDT의 위험성이 알려져서 지금은 뭐 사람에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진짜 과거 방역 역사에는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막 모기 막 지나다니면 이렇게 딱 물렸다 이러면은 놀래가지고 나 뇌염 걸리는 거 아니냐고 막 난리치고 이랬는데 이게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전염병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있었죠. 우리 저희도 뇌염 뭐 최근에 들으셨죠?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도 모기 때문이었고, 예, 되게 그리고 환열도 있었고, 되게 위험하죠. 조심하죠. 맞아요. 모기는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모기는 사실 진짜 너무 백기무익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근데 제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어떻습니까? 가려워요. 가렵죠. 네. 긁으면 어떻게 돼요? 부어 오르고 막 까지고. 부어오른 거 오르면 계속 오를수록 더 간지럽습니다. 맞아요. 계속 긁다 보면은 큰일 나요. 피나요. 그래서 그게 볼록하게 올라왔을 때 엄지손톱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준 후에 맞아. 자기의 침을 톡톡톡 3번 치고 여기다가 톡톡톡 이렇게 바르시면 감쪽같이 가라앉아요? 덧납니다.
아, 저희 옷 똑같이 해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도 똑같이 해요? 그거 진짜 그 약간 과학적인 어떻게 기반이 보면 있어요? 흡혈귀잖아요. 어떻게 보면 흡혈귀잖아. 그렇지. 십자가 싫어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똑똑해? 십자가 싫어하니까 이게 십자가를 만들어. 와, 그리고 그런 게 내 침으로 있었구나. 소독을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게 제가 소독차까지 이렇게 해줬네. 분명히 신적인 영역에서 과학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신적으로 다시 다시 옛날이야. 들어갔네요. 와. 네가 뭘 알아? 그덜 간지럽다고. 결핵을 예방하자. 건강은 제1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혈액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지금 1,500만 명의 전염성 결핵 환자가 있다고 하며 이 중에서 매년 300만 명의 인명이 희생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핵은 한 번 걸리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에 한 번 엑스레이 검진과 객담 검사를 받아 이 무서운 결핵을 없애야겠습니다. 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결핵 질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방역에도 큰 힘을 쏟아왔는데요. 보건사회부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을 결핵 예방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결핵에 대한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주사바늘 제가 다 똑같은. 너무 심하네. 마을을 찾아 엑스선 검진을 하는 한편 결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 등 결핵의 건강을 좀먹는 결핵의 예방에 앞장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자기의 몸을 잘 돌보아 건전한 모습으로 새나라 건설에 이바지해야 하겠습니다. 결핵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결핵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되어서 이 몸속에 잠복기 형태로 좀 남아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인류는 결핵과 함께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가운데 결핵 발병률 1위라고 합니다. 현재도 매일 신규 환자 한 65분 정도씩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류의 3분의 1이면 우리 4명 중에 1명은 결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결핵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 그러니까요. 건강검진 해야겠어.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그 증상이 없는 잠복 결핵을 선제적으로 좀 진단하기 위해서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진단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좋은 팁이다. 맞아요. 사실 언제나 예방이 최고의 방역이죠. 아, 그럼 예전에 결핵을 앓았던 분들은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요, 결핵도 이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30년 전 결핵을 앓은 적이 있는 이모 씨. 최근 결핵이 재발했습니다. 몸이 쉬 피곤해지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보름 정도 치료하고 나고 그 이후부터는 전염이 안 된다 하는 그게 나와 있는 거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멀리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한 해 결핵으로 숨진 사람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당 6.7명꼴로 경제협력기구 OECD 가입국 29개 나라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보균자도 많아서 국민 3명당 1명꼴에 이릅니다. 비율이 미국에 비해 5배,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2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연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자본이 없죠. 그런 걸 해야 먼 훗날에 결핵 퇴치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지 그냥은 안 됩니다. 노력, 돈 이거 안 들이고서는 결핵 퇴치 안 됩니다. 네, 뭐 방역이라는 거는 방금 들으셨겠지만 뭐 정부의 노력, 또 자본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진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 방송을 보자마자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 결핵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는다고 뭐 소아과 아니면 학교 이런 데서 맞게 하잖아요. 맞아. 근데 너무 무섭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쵸.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무료로 해주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너무 좋은 거야. 거죠. 아유, 나 여기 불주사자. 나 불주사자고 아직도 여기 남아있잖아. 불주사자고 여기 남아있잖아, 여기. 우리는 다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없는데. 볼록 튀어나왔잖아. 우리 없는데? 불주사. 똑같은 주사 아니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에요? 나 여기 볼록 튀어나와서 불주사 자국 있잖아. 전 여기. 없는데. 그거 주사 맞을 때 아프세요?
무서워하세요? 나 무서워. 덤덤하게 맞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 그 맞기 전에 공포가 줄 섰을 때 그 3명 전부터 심장이 너무 떨려요. 그또 앞에가 이렇게 하는 순간 뒤에 있는 사람은 공포로 다가오죠. 사실 방법이 덜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 뭐요? 진짜 실제로 그러는데 보면 덜 아프대요. 왜냐면 보면 진짜 주사 맞는 거 보고 있으면 뇌한테 미리 신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제 미리 준비하니까 실제로 보면 덜 아파요. 보면 더 아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바늘을 않아요. 보는 순간 더 아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거 과학이에요. 네. 진짜? 이게 진짜 약간 심리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지. 보면. 근데 왠지 알베르토가 얘기하니까 좀 믿음이 갑니다. 아니 보면 덜 아프다고요? 저는 무조건 봐요. 이거 저는 그냥 입 뽑을 앞으로 때도.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제 아내랑 뽀뽀할 때 보면서 뽀뽀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뇌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왜요? 저기서 보고 계신데? 여보 사랑해. 이제 눈 뜨고 뽀뽀할 거야. 어린이에게 예방 주사를. 건강한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 없이 잘 자라야만 어른이 돼서도 튼튼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귀여워. 저 귀여운 어린이들이 지금 50세, 여러 가지 60세 사이세요. 현님 어른이시지, 누나들이에요. 어른. 예. 특히 사망률이 높은 홍역은 4, 5월에 가장 발병하기 쉽기 때문에 예략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귀여운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값비싼 옷을 해입히기에 앞서 각종 질병의 예방접종을 꼭 해주어서 자녀들을 튼튼하게 길러야겠습니다. 야. 자, 이렇게 본 것처럼 진짜 뭐 열심히 예방접종하고 방역에 애를 쓰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차마 막지 못한 감염병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그 2002년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감염병이 있었죠. 뭐지? 바로 사스였습니다. 사스. 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위험했죠.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타이베이로 갔던 타이완 남자가 이 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외신을 인용해 감염자와 함께 탄 입국객에 대한 감염 방지의 중요성을 지적하자 보건당국은 이후 뒤늦게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스가 진짜 그야말로 전무후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감염병이었기 때문에 뭐 백신은 물론이고 치료제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고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국내 입국자 중에 환자와 좌석이 밀접한 7명에 대해서 29일부터 10일간 전원 강제 자가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탑승객 75명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해서 비교적 큰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사스가 발생했던 인근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사스 발생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90여만 명을 검역해 조기에 의심 환자나 추정 환자를 찾아내 국내 2차 전파를 차단한 것입니다. WHO는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 우리나라를 상반기 사스 방역 성공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보건당국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국 번역별 격리치료 병원을 운영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국내 사스 감염 환자는 단 3명으로 또 사망자는 전혀 나오지 않은 그런 기록을 남겼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런 방역 체계 기틀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지고 얼마 후 그 메르스 사태나 뭐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사실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뭐 지금 화면 보신 분들, 저 때도 저렇게 했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감염병과의 전쟁, 방역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의 악몽이 중국과 홍콩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의 수산시장이 전격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스 불안 때문입니다.
야, 사실 저때까지만 해도 지금 같은 그 팬데믹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잖아요. 맞아요. 사스처럼 빨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 뉴스 기억나는데 이렇게까지 번질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서울 명동의 한 약국.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문 밖까지 길게 줄지어 섰습니다. 사람들 틈을 뚫고 나오는 남성 손에는 검은색 봉지 한가득 마스크가 담겼습니다. 대구 동성로.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까맣거나 하얀 마스크를 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겁니다. 답답해서 착용을 좀 안 하는 편인데 요즘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독감 이런 게 또 유행이고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 건강도 좀 염려가 되고 해서 진짜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막 알림 앱도 막 설치하고 막 맞아. 들어가서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빠르게 백신 접종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한국에 사실 여러 면에서 방역을 잘했지만 제 생각에는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IT 강국이니까 이 IT 그런 수단들을 너무 잘 활용한 거예요. 그때 또 마스크 없었을 때 아예 그냥 애플로 마스크 어디에 있는지 어디 제거 없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빨리빨리 받을 수가 있어서 맞아요. 너무 좋았죠. 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주사하는 간호사들은 잔뜩 긴장했던 첫 접종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르신 한 분이 우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사 하나도 안 아프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해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리고 천천히 주사를 놔드렸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가시면서 백신 덕분에 1년 3개월 만에 요양병원에 있던 아내를 만난 남편의 눈물. 그리고 접종자는 다음 달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소식.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결국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되찾을 유일한 길은 백신이라는 걸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기대돼요. 마스크 완전 모두 벗고 다니면은 서로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저 아이의 마지막 저 말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니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맞아요. 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방역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좀 우리가 방송도 하고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일상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훌륭한 방역 시스템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 시스템을 잘 지탱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고 존경합니다. 덕분에 정말요. 그럼요. 네네. 그리고 방역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도 정말 화이팅이고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화이팅 하자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도 너무 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빨리 좀 잘해가지고 코로나19 다 빨리 전식되고 저도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옛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아마 다 똑같은 희망인 것 같습니다. 그쵸.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역의 역사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또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주제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너무 그리우시다고요? 여러분의 라떼 면역력 저희가 채워드리실게요. 기쁨 접종 완료! 걱정 방역 완료!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와주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안녕. 아이고 원래 올해 결혼 10주년이라 아내랑 신혼여행 갔던 하와이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속상합니다. 이분 웃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분 웃고 있는데? 속상합니다. 너무 좋다. 아니 근데 듣자 하니까 여기 중에서도 금손이 있다고 하던데. 접니다. 제가 또 상암동 금손이라고. 뭔 소리요? 손대는 주식마다 다
다 뽕락하고. 그거 맞는 말이야. 코인마다 그냥 반토가리 나고. 이거는 내가 부정을 못하겠네. 말똥손이지. 응급처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에 물리면 엄지손톱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준 후에 가게에 침을 톡톡톡 3번 치고 여기다가 톡톡톡 흡혈귀잖아요. 어떤 보면 흡혈귀잖아. 그렇지. 십자가 싫어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똑똑해? 분명히 신적인 영역에서 과학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가 뭘 알아? 덜 간지럽다고.